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것이 일본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 의혹에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양측 당국자들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오는 12일이고 장소는 도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양측의 기싸움이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명분으로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려 하자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일본이 대북 제재 문제를 들고 나선 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시도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오늘 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 이번 수출 규제를 긴급 의제로 올립니다. 일본의 조치가 어떤 명분도 없으며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한일 정부 간 협의와 관련해선 산업부는 12일 도쿄에서 실무진이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강경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일본 쪽 반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아까 제가 12일에 한일 간에 만나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싸움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 쪽은 이게 무슨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일 수출 당국 간 협의가 열리더라도 이는 실무 레벨의 대응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한국 측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만나는 것이지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조율할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事実確認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は我々としても説明をすることはやぶさかではありませんので、事務レベル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예. 뭐 실무 레벨이라니까 우리도 그냥 실무 레벨로 받아들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일견 들긴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철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 이 주무부처인 세코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거침없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의 철회 요구와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한국하기에 달려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これはですね、もう極めて韓国の対応次第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当然、拡大する可能性もありえますし、あるいはきちっと輸出管理がしっかり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ですね、逆に、状況をですね少し緩くするということもあり得る。 예. 뭐 솔직히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베 정권은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명확하게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지금 참의원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 참여연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 선거판 속의 수출 규제 조치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예.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도쿄 신바시역 광장.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합동 유세가 벌어졌습니다. 아베 내각의 핵심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生活の柱でありますこの年金制度しっかりと守りそして充実をさせていきます 실제 유세 현장에선 정부가 내놓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고문 역할을 하는 이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 참여의 말은 달랐습니다. いや、大したことない。もしやるんだったら、あと1100品目あるから、ことごとく規制すればいいっていうの。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いや、それはちょっと言えません。現実に 3.11 の災害の時、海外で韓国だけは自動車から何から全部操業停止になっちゃったの。それだけ日本の部品に頼ってるってことだな。 반면 유권자들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反対です。そもそもなんで制裁とかをしやなきゃいけないのかがよく分かってないんで。いや別に関係ないです。そこにだけ対してだから票を入れるとかないです。総合的な判断で入れんじゃない。 지난주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하는 등 한국 대리기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베 입장에서 소위 빅픽처,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이 있다면 참의원 선거에서의 어떤 영향은 본인이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조금 전 리포트만 놓고 보면 더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뭐 1,100개 운운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일본에선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당장 오는 18일 일본 측이 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시한이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본 정치권에서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조치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 조치를 구상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대응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솔직히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베 정권은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명확하게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지금 참의원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 참의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 선거판 속의 수출 규제 조치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예.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도쿄 신바시역 광장.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합동 유세가 벌어졌습니다. 아베 내각의 핵심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生活の柱でありますこの年金制度しっかりと守りそして充実をさせていきます 실제 유세 현장에선 정부가 내놓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고문 역할을 하는 이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 참여의 말은 달랐습니다. いや、大したことない。もしやるんだったらあと1100品目あるからことごとく規制すればいいっての。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いや、それはちょっと言えません。現実に 3.11 の災害の時、海外で韓国だけは自動車から何から全部操業停止になっちゃったの。それだけ日本の部品に頼ってるってことだな。 반면 유권자들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反対です。そもそもなんで制裁とかをしやなきゃいけないのかがよく分かってないんで。いや別に関係ないです。そこにだけ対してだから票を入れるとかないです。総合的な判断で入れんじゃない。 지난주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하는 등 한국 대리기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란 말에서 불매는 사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팔지 않는다는 불매로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일본산 불매 운동이 바꿔놓은 모습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팔지 않는 불매 운동의 현장 곳곳을 취재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도매업체에서 반품 물건들을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마트인데요. 이 상자 안을 보시면 전부 다 일본 제품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300곳이 넘는 마트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한 5군데 당분간은 뭐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되지만 근데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마트 창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한 켠에는 일본 제품들이 놓여 있는데 보시면 된장이랑 간장도 있고요. 이렇게 과자랑 사탕도 있습니다. 총 15가지 종류 정도 되는데 이미 2차례 반품 차량이 왔다 가고 남은 것들입니다. 과거사 반성도 없는 일본이 오히려 반성은커녕 경제 제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울 북가자동의 또 다른 마트에서도 지난주부터 일본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뺐습니다. 줄 있던 네, 거예요? 그렇죠. 판매를 중지하려고. 마트 주인은 단골 손님 2,500여 명에게 미리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마트가 지금 20년이거든요. 진짜 어지간하면 타협을 하고 저기 하고 다 이랬었는데 불매 운동을 한 적은 처음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제가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도 써왔던 일본 제품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저 커피 무슨 커피인데 그것도 일본 차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 먹자. 일본 오차 그게 좀 맛있어서 정말 안 먹고 싶어요. 이제는 오차도 안 드시고 싶어요? 온차도 안 먹을 거예요. 이제.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하라고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왜냐면은 잠깐 또 그러면은 또 부메랑이 돼서 또 다른 거를 또 얽힐 수 있다고. 일본 맥주의 경우 전주 대비 주말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토요일날 여기 물총 축제할 때는 일본 맥주가 제일 늦게 팔렸어요. 나머지 싹 다 팔리고. 서울 시내의 일본 제품 매장들도 한산합니다. 일본에서 아베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여기서 불매해야지.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뭐. 우리 것도 많은데.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필요하면은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 이거 사는 거 갖고 뭘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 해야지. 일본산 자동차 매장 앞에선 1인 시위도 이어집니다. 불매운동이 불매운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불매운동이 가졌던 분노들이 좀 모아져서 아마 역사청산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함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수입 대행사는 난감합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昔だったら日本に対する嫌悪感をストレートにもっと言えたのかもしれないけど、なんかちょっと仲良くなってきたからなんか匿名でできる行動としてしてるのかな。 일본 불매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이콧 재팬이 적힌 사진과 함께 사지 말아야 할 제품의 목록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I love Korea가 적힌 사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한일 관계 속에서 시민들의 대응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미국도 우리나라에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일본에는 반도체, 미국에는 철강으로 공격당하는 무능한 외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따져보니까 바로 지난주에 뜬 미국 정부가 베트남 거쳐 수출된 한국산 철강에 최대 456% 관세 부과라는 내용의 기사가 발단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우선 내용 따져보기 전에 베트남을 거쳐서 수출된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철강기업 포스코는 베트남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식히고 얇게 펴는 가공을 합니다. 물론 베트남 현지에서 재료를 조달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미국에 수출까지 하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두 번째의 경우에 한국에서 재료만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살짝만 가공한 후에 미국에 수출한 경우를 베트남을 잠시 거치기만 한 우회 수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 업체들이 한국이나 대만이 이렇게 곧장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관세가 많이 붙을까 봐 이렇게 우회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좀 막아달라 자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호응해서 미국 상무부가 우회 수출을 조사해서 더 많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조치가 뭐 갑자기 내려진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 시작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야 이에 맞물려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내린 조치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근데 아까 기사만 보면 관세가 최대 456%가 매겨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발단이 된 지난 3일 국내 언론 보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 베트남 거쳐서 수출된 한국산 철강에 최대 456% 관세를 붙인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기사의 근거가 된 지난 2일자 미국 상무부 보도자료 원본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최대 456.23% 이렇게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예 원산지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산 재료로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가공만 해서 우회 수출이라고 인정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최대 24% 관세가 붙습니다. 네, 456%하고 24%는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은데 그래도 24%라도 이제 매겨지면 제품이 좀 비싸니까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미국 상무부 조사 이후부터는 베트남의 현지에서 재료를 조달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회 수출이 아니라서 미국에 수출할 제품은 이렇게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재료를 조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잠깐 베트남만 거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4%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포스코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자체도 매우 적습니다. 네. 영업 비밀이라서 공개가 안 됐는데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한 해 전 세계에서 생산 판매하는 게 4,10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몇만 톤 수준입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철강 업체가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미국도 우리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